네, 안녕하세요. 2020 동작 혁신 교육지구 마을 강사 역량 강화 교육 영상 편집과 제작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저는 영상 꼼수 놀이터라는 블로그와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영상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변자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어서 벌써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 했던 수업을 잠깐 짚어보고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아직 편집을 시작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고르면 좋을지 한번 쫙 기준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봤었고요. 또 수업을 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두면 좋은 것들, 어떻게 하면 저작권에서 자유롭게 우리가 폰트를 쓸 수 있을까, 또 자유롭게 음악을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을 하시면서도 나는 좀 글자 폰트를 좀 이쁜 걸 쓰고 싶어, 또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음악을 쓰고 싶어 하는 분들은 지난번 1강 수업을 중간에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요, 이제 지난번에 준비 과정 다 끝났고요. 이 히트 필름, 오늘부터 수업을 할 히트 필름이라는 건 설치까지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따라해 보시면서 하나하나 기능을 좀 익혀볼게요. 아직 영상을 편집한다기보다는 이 프로그램은 이러이러한 기능이 있구나 라고 알아보시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총 6개의 큰 챕터로 구성이 될 것 같고요. 제일 먼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히트 필름이란 프로그램은 어떤 거고 어떻게 화면이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사진과 영상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그리고 순서 배치, 어떤 사진이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결정을 하고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는 컷 편집이란 걸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화면과 화면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전환 효과, 그리고 오디오와 자막을 추가해서 출력하는 과정까지 30분 안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 자체는 이 히트 필름뿐만 아니라 모든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비슷할 거예요. 앞으로 수업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오늘 수업을 들으시는 저희 마을 강사분들이 다른 프로그램을 쓰셔도 이 프로세스 자체는 쭉 아마 한동안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거든요. 히트 필름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네. 지난번에 설치를 다 해주셨을 거고요. 자, 저희도 히트 필름 익스프레스를 실행시키겠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수업 끝내셨다고 다 지우신 거 아니죠? 네. 지우셨으면 다시 깔아주시고요. 깔았을 때 오른쪽 위에 여기 액티베이트 버튼이 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게 떠 있으면요, 오늘 열심히 작업하신 거 동영상 파일로 저장이 안 됩니다. 수업을 하기 전에 그부터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저희가 모든 키네마스터도 마찬가지였고요. 모든 영상 편집은요, 출력하기 전까지는 일종의 계획서, 설계도를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안에서야, 설계도 단계에서야 얼마든지 수정하고 편집을 할 수가 있지만 한번 출력, 결과물로 만들고 나면 다시 수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음악을 중간에 빼기도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출력하시기 전에 항상 고민해 주시고요. 또 중요한 거 하나, 나는 이 부분 편집을 다 끝냈으니까 여기 있는 거 다 치울 거야 해서 정말 깔끔한 분들이 많이 하시는 건데, 완전히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이 파트가 끝났으니까 사용했던 영상을 지우신다거나 폴더로 옮기신다거나 보기 좋게 이름을 바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시는 경우에는 대부분 99.9%의 프로그램들이요, 누워버립니다. 나 일 안 해 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1번 말 3번으로 가라고 했는데 우리 1번 말이 이쁘게 다 했으니까 0번 말로 이름 바꿔준 겁니다. 그럼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짜증이 나겠죠. 그래서 절대 어떤 프로그램이든, 제가 다시 한번 수업 때마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영상 편집 다 끝내서 나 다시는 이거 수정 안 할 거야 라고 하시기 전에는 절대로 프로그램이란다, 영상 소스나 사진 소스를 지우지 마시고요. 또 어떤 경우가 가끔 있느냐, 스마트폰을 연결해 놓고 스마트폰에 있는 소스로 갖고 편집을 하겠다는 분이 계세요. 그런 경우도 그 스마트폰 편집이 아닌 이상 컴퓨터라는 경우는 99.9% 오류가 납니다. 제발 컴퓨터로 파일을 다 옮겨주세요. 그리고 USB 말고 되도록이면 하드로 다 옮겨주세요. 그래야지 작업을 하시다가 화가 난다고 이거 하시는 경우가 줄어듭니다. 저도 이거 많이 했었거든요. 제발 그러지 말아 주십시오. 네, 이제 진짜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네, 프로그램을 키시면 이렇게 New와 오픈 버튼이 있습니다. 오픈은 저희가 지난번에 작업했던 걸 불러오는, 설계도를 불러오는 메뉴고요. New, 새롭게 시작을 해야겠죠. 밑에 있는 애드온 팩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프로그램 세팅, 프로젝트 세팅이에요. 우리가 얼마만한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릴 것인가, 몇 분짜리 그림을 그릴 것인가 판단하는 곳이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도 바꿀 수 있으니까 일단 저희는 OK를 눌러보겠습니다.
컴퓨터에 따라서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 좀 시간이 다르실 거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노트북을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이 화면이 굉장히 작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 더 화면이 좀 더 널찍널찍하셔 갖고 보기 편하실 거예요.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되짚어 드릴게요. 이 오른쪽 시커멓게 보이는 창은 미리 보기 창이고요. 왼쪽에 있는 트리머라고 되어 있는 거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소스라고 하는 창입니다. 원래 내가 불러온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지 원본 소스를 확인하는 창이에요. 그리고 이 아래 보시면 미디어, 이 창은 우리가 오늘 사용할 사진이라든가 영상을 저장하는 일종의 저장고고요. 이펙트는 다양한 효과를 주는 것. 그리고 옆에 있는 컨트롤스는 더 세부적으로 이 효과를 잡아주는, 내 마음대로 커스텀이라고 하는데 그 나한테 맞게, 내 상황에 맞게 세밀한 부분을 조정해주는 메뉴고요. 히스토리는 작업했던 작업 내역, 마지막에 텍스트는 자막 효과를 주는 메뉴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에디터가 작업창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영상 편집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내가 찍어놨던 사진과 영상을 가져와야겠죠. 먼저 요리를 하려면 재료를 사와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한번 이 요리 재료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미디어 탭으로 이동을 하시고요. 오른쪽을 클릭하시면 임포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가져오다, 흡수하다라는 메뉴죠. 보면 미디어가 있고 이미지 시퀀스, 템플릿, 컴포지샷 굉장히 많은 게 있지만 저희는 미디어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진도 동영상도 음악도 전부 다 미디어니까요. 자, 이걸 눌러주시면 저는 제가 지난번에 올해 초에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남극에 갔다 왔던 사진과 영상들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이거 수업 시간에 쓰는 거는 동작이 처음인 것 같아요. 되게 아껴뒀던 소스인데 오늘 다 풀겠습니다. 여기 있는 소스를 전부 다 가져오고 싶으시면 컨트롤 A 버튼을 누르시면 다 선택이 되고요. 나는 이거 다 가져오기 싫다, 일부만 가져오겠다라고 하시면 컨트롤 누른 채 클릭을 하시면 따로따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 쓸 거니까 컨트롤 A를 눌러서 가져올게요. 누르시면 이미지가 여러 가지일 경우에는요, 이런 메시지가 뜰 거예요. 이거를 이미지 시퀀스 쭉 여러 개를 붙여서 가져올 거냐, 아니면 따로따로 가져올 거냐. 근데 보통 불러오시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연속으로 찍은 사진이 아닌 이상은 거의 다 임포트 이미지스를 눌러 주십시오. 그러면 화면이 밑에 쭉 나오죠. 여기 보시면 화면 크기도 나오고요. 2000 곱하기 971 픽셀. 그리고 동영상 같은 경우는 길이도 나옵니다. 51초, 1분 2초. 자, 이렇게 되면 일단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재료까지 가져왔어요. 그러면 얘를 먼저 순서에 맞게 배치를 해야겠죠. 자, 배치하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자, 저는 이 사진을 한번 여기로 불러와 볼게요. 그냥 끌어다가 놓아주시면 되고요. 이 화면이 너무 좁아서 좀 보기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컨트롤 누른 채 마우스 휠을 위로 올려주시면 짜라잣 짜라잣, 네, 이게 늘어납니다. 이 길이가 늘어난 게 아니라요, 저희가 보기 좋게 그냥 확대한 거예요. 저희 스마트폰 보시면 키네마스터 하셨잖아요. 저희 이거 기억나시죠? 요겁니다. 네, 이게 컨트롤 휠을 위로 올려주시면 똑같은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 이미지를 이제 순서로 놓아둬야겠죠? 자, 그럼 다음에는 바다에 뛰어들었으니까 편안한 침대로 한번 가볼 거고요. 그리고 또 그 침대가 있던 숙소도 한번 보여줄 거고. 자, 이렇게 하나하나 놓아두는 게 되게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여러 개를 순서에 한 번에 놓고 싶습니다. 자, 그럼 자, 귀여운 펭귄과 돌고래, 빙하, 컨트롤 눌러서 여러 개 같이 선택을 했습니다. 보이시죠? 하나, 둘, 세 개. 세 개를 끌어다 놓으면 이렇게 쭉 들어갑니다. 세 개 한 번에 다 들어왔죠. 자, 재미있는 거는요. 자, 음악이 있는 동영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밑에 오디오가 보이고요. 사진만 있는 경우는 이렇게 사진만, 오디오 없이 사진만 들어옵니다. 자, 만약에 제가 근데 이 순서를 바꾸고 싶어요. 이 남산이다. 남극에 있는 빙하를 이 뒤로 보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저희 정말 간단합니다. 잡고요. 뒤로 끌어 놓으시면 얘가 뒤로 갑니다.
얘가 앞으로 오면 다시 앞으로 오겠죠. 자, 그리고 이 사진이 지금 너무 5초만 나오고 있는데 너무 짧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끝으로 가시면 트림 편집이라고 합니다. 다른 프로그램 똑같은데요. 이 마우스 커서 바뀌는 거 보이시죠? 지금 잡고 쭉 끌어주시면 이 사진의 재생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거는 거의 모든 편집 프로그램이 똑같을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나는 이 사진이 된다. 이 동영상이 좀 쓸모없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좀 줄여서. 자, 저는 이 동영상이 이 앞, 뒷 부분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 있으시죠? 똑같이 잡고 줄여주시면 앞, 뒤에 필요 없는 부분이 잘려나갑니다. 네,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근데 이제 좀 헷갈리는 경우가 저는 앞뒤 부분 자르는 게 아니라 이 중간만 없애주고 싶어요. 앞에랑 뒤는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중간에 칼질을 해줘서 얘를 드러내면 되겠죠. 자, 칼질 한번 해보겠습니다. 키보드에서 C를 누르시면요. 지금 이렇게 면도칼 모양으로 얘가 마우스가 바뀝니다. 딴 데 가면 그대로인데 여기에만 오면 얘가 이렇게 면도칼로 바뀌어요. 자, 그럴 때 이거 클릭을 하고 클릭을 하면 덩어리가 하나, 두 개, 세 개로 나뉘었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때는 V를 눌러주면 돼요. CV. 키보드로 봤을 때는요, 이 C랑 V가 붙어 있습니다. 프리미어도 마찬가지고 편집하는 많은 분들이 CV 왔다 갔다 편집을 하세요. 자, V를 눌러서 일반 화살표로 바꿔주시고 얘를 지울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희 키보드에서 딜리트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싹 중간이 없어지기도 하고요. 나는 이 CV에 손이 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 귀찮다,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마우스를 오른쪽 클릭하셔서 컷 해버리시면 리무브를 하셔도 되고요. 컷을 누르셔도 싹 중간이 없어집니다. 자, 그리고 또 영상 보시면 왜 가끔 이렇게 반복하는 영상 있죠. 넘어지는 게 넘어지고 반복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반복 영상은 저희 컨트롤 C, V, 많은 분들이 아시는 한글에서도 똑같죠.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영상이 똑같은 영상이 반복돼서 들어갑니다. 자, 반복. 자, 쭉 영상이 반복이 돼 있죠. 그러면 이 중간에 빈 공간이 보기가 싫다. 아이고야. 라고 하실 때는 이거 잠시만요. 이거 생각보다 작아서 이 중간 빈 공간이 지금 보기가 싫은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당겨서 딱 당겨주시면 싹 붙습니다. 지가. 너무 꽉 안 붙이셔도 돼요. 자기가 어느 정도 가까이 되면요. 자석 기능이 돼 있어서 딱 빈 공간 없이 달라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사진의 영상 불러왔고요. 가져온 사진과 영상의 순서를 앞뒤, 뒤앞 순서도 바꿔봤고 또 사진 같은 경우는 늘려도 봤고 영상 같은 경우는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서 없애도 봤습니다. 단순히 반복도 시켜봤고요. 이 과정이 컷 편집이라고 하는 과정이고요. 이것만 잘 되어 있으면 다른 편집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정말 영상이 매끄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영상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한테는 가장 필수적인 코스이기도 하고요. 또 PD를 꿈꾸는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혼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사진과 영상을 잘 배치를 했고요. 필요 없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은 지워주셔도 되고 이렇게 당겨서 없애주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오늘 저희가 뭐 한다고 했었죠? 이 사진과 사진 사이를 부드럽게 이어주는 키네마스터에서 배우셨죠? 그 화면 전환 효과, 트랜지션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들은 어디 숨어 있을까요? 여기서는. 자, 오늘 숨어 있는 친구들 대부분 여기 이 이펙트에 숨어 있습니다. 얘를 눌러보시면요. 영어죠. 예, 일단 한숨부터 나오고요. 영어네요. 쭉 내려오시다 보면 T로 시작하는 트랜지션스 오디오, 트랜지션스 비디오가 있습니다. 이 트랜지션이란 말이 전환 효과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이걸 쓰시면 디졸브라고 해서 화면이 겹친다든가 딥투 블랙이라고 해서 화면이 어두워졌다가 밝아진다든가 이런 효과들이 다 여기 숨어 있습니다. 자, 트랜지션 비디오부터 한번 볼게요. 보시면 디졸브가 있고요. 모션, 와이프, 줌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제가 하나 예시를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당겨 볼게요. 늘어나라 고무고무. 네. 지금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재생을 해보면요. 이렇게 그냥 화면이 툭 하고 넘어갑니다. 좀 어색하죠. 이럴 때 얘를 끌어다가 이 사이 지금 보이시나요? 너무 이게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사이에 보시면 이 친구가 들어갑니다. 네모칸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 지금? 이 제 마우스 밑으로요. 가운데 얘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간 시커먼 박스가 하나 생겼고요. 이 화면 전원 효과의 길이를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당겨주시면 되고요. 끝에서 자, 얘를 넣어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 재생해 보겠습니다. 쑥 이런 식으로. 자, 이거는 줌 효과고요. 아까는 없던 게 활성화가 됐죠. 얘를 클릭을 하면 여기 있는 컨트롤 쓰고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길이를 여기서 조절하실 수도 있어요. 이 시간이 짧아지면 사진이 확 하고 넘어가겠죠. 길면 쓱 하고 늘어날 거고요. 자, 그리고 나 얘 잘못 넣었어. 지워야 돼. 라고 할 때는 역시 우리의 친구 딜리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지워집니다. 자, 컨트롤 Z도 있죠. 우리의 친구. 되게 다양한 효과들이 있어요. 줌 같은 경우는 화면을 당겨서 변환을 시켜주는 친구고요. 와이프 같은 경우는 우리 자동차에 와이퍼 있으시죠? 그것처럼 화면을 밀어내면서 닦아내면서 화면이 전환이 됩니다. 자, 보시면 빙글 하고 돌아가죠. 지금 이런 효과도 있고요. 모션은 말 그대로 행동, 푸시, 밀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가운데 넣으면 화면이 이렇게 옆으로 슬라이드 쇼 넘어가듯이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여기 있는 디졸브일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돈 내고 사는 애들도 있어요. 애드온이라고. 일단 크로스 디졸브를 제일 많이 쓰니까 얹어 넣으면요. 화면 두 개가 이렇게 제일 많이 보신 효과죠. 이런 효과들도 있고요. 만약에 유료 효과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짠. 이거 잠깐 좀 버벅이네요. 지금 보셨나요? 화면이 확 하고 반짝하면서 넘어갔죠. 그리고 여기에는 히트필름 익스프레스라고 로고가 뜹니다. 네, 돈 내라는 소리예요. 네, 이런 효과들을 근데 맛들리면요 정말 재밌거든요. 근데 제 지갑은 정말 네,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싹 하고 지워주겠습니다. 네, 자 화면 전화 효과까지 했습니다. 불러와서 순서 맞추고 필요한 부분 잘라냈고요. 중간에 화면 전화까지 넣었습니다. 이제 두 단계만 더 하면 바로 출력하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자, 자막을 좀 넣어봐야겠죠? 자막 넣는 방법은요, 정말 간단합니다. 여기 뷰어에 보시면 A 글자가 있을 거예요. 얘를 클릭하시고 화면을 클릭하시면요, 바로 글자를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비디오 2에 T라는 메뉴가 생겼죠. 여기다가 랄랄랄랄랄라. 네, 이렇게 이미지 수업이 안 되겠죠. 네, 변자운 남극 갔다 오다. 자, 글자가 굉장히 작죠 지금. 이럴 때는 어디라고요? 아까 앞에서 보셨던 텍스트에 가시면요. 글자 크기도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글자 색깔, 글자 폰트 여러 가지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A로 가서 글자 모양을 좀 바꿔볼게요. 가끔 이렇게 네모 글자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제가 고른 폰트가 한글을 지원 안 하는 경우예요. 자, 좋아하는 궁서체 갔다 오면 죽을 것 같은 글씨체입니다. 변전 남극 갔다 오다. 네. 그리고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아웃라인은 뭘까요? 네, 테두리겠죠. 글자 테두리 색깔 빨간색으로 글자가 들어왔습니다. 변자운 남극 갔다 오다.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네, 지우고 싶으면 X자를 눌러주시면 안 없어지죠. 자, 네, X자를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X자를 눌러줘야 지워지세요. 자, 그리고 얘를 하나씩 움직여 보겠습니다. 얘는 두 줄이 나올 텐데요. 자, 자, 글자 줄간격입니다. 얘는 뭐겠어요? 얘는 자간이겠죠. 짜라잣. 보통 기본값은 다 100입니다.
그리고 얘는 뭘까요? 글자의 높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얘는 당연히 얘겠죠. 얘가 좁아지면 글자가 정말 초라해집니다. 그리고 첨자 기능도 있고요. 툴을 찍었으면 툴을 이렇게 위첨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거의 안 쓰는 기능이죠. 우리 마을 강사님들 중에서 수학 수업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기능을 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렬 기능도 있어요. 가운데 전체 선택. 멈췄나? 잠시만요. 정렬 기능도 있고요. 자, 글자 모양은 다 어느 정도 해결이 되셨죠? 다시 화면 좀 줄여보겠습니다.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네, 난 두 번 갔다 오면 죽을 것 같습니다, 글자체가. 네, 이 만들어 놓은 것도 위치를 옮기시고 싶을 때가 있죠. 이때는요. 네, 여기 지금 화살표 보이시나요? 잡고 움직여 주시면 언제든 편하게 자막 위치를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자막도 올려봤고 이제 하나 남았죠. 음악을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음악 가져오는 법도 간단합니다. 아까 미디어에서 똑같이 음악을 가져와 주시면 돼요. 처음 봤던 저희 에픽가드너에서 음악 한번 다운받아 볼게요. 이 에픽가드너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뭐라고요? 네, 지난번 수업 갔다 오시면 됩니다. 다 설명해 드렸었어요. 그러면 무료로 음악을 제공해 주는 사이트고요. 에픽가드너라고 우리말로 한글로 친절하게 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음악에서 남극이니까 여름나무로 가볼게요. 정말 어울리는 음악이겠죠. 그래서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아까 보셨죠? 처음에 네, 저희는 정말 양심적으로 영원 다음 누르시면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돈 많은 분들은 기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 이 사이트랑은 뭐 별다른 뒷광고는 없고요. 그래서 이 압축을 풀어주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바탕화면에다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다시 오른쪽 임포트 미디어 하시면 바탕화면에 방금 전 만든 음악이 들어와 있죠. 얘를 열기 해서 얘는 음악이니까 비디오가 아니라 오디오에 들어가야겠죠. 근데 오디오 1에 들어가면 여기는 오디오를 잡아 먹을 겁니다. 지워버릴 테니까요. 오른쪽 클릭, 인서트 트랙을 추가해서 추가가 됐나요? 줄어들어라. 네. 들어간 것 같네요 지금. 네, 밑에 이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디오 밑에 넣어주면 음악이 깔린 동영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자, 사진 가져와서 영상도 가져왔고요. 순서 바꾸고 잘라서 넣었고 자막도 넣어봤고 전환 효과도 넣었고 음악도 넣었습니다. 이제 출력만 하시면 영상이 완성이 되겠죠. 자, 이렇게 작업한 영상은요. 출력하지 않으면 다른 컴퓨터에서 보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본다 치더라도 중간에 내가 사진을 지우거나 음악 이름 바꿔버리면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이 됐다 싶으면 저장도 해주셔야 되고 동영상으로 출력도 해주셔야 돼요. 네, 이제 출력 준비가 다 됐습니다. 자, 사진과 영상을 불러와서 순서도 맞추고 잘라 붙였고요. 자막도 넣었고 음향 효과도 넣었고 전환 효과도 넣었습니다. 할 수 있는 거는 기본적인 건 이제 다 했어요. 자, 그럼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력 같은 경우는요. 파일에서 익스포트를 누르시면 출력이 추가가 되는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떨 때는 익스포트 메뉴가 이렇게 회색으로 활성화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뭐냐면요. 내가 지금 뭘 출력하라고 이 친구한테 지정을 안 해준 거예요. 자,
저희가 작업했던 이 에디터 창이 내지는 이 작업 창이 활성화가 돼 있어야 파일에서 익스포트가 활성화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활성화 안 된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그냥 이 에디터 창이 안 눌려 있는 겁니다. 얘를 누르고 파일에 익스포트 누르면 어디 저장할 거냐 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변자운 남극 여행 치시면요. 이 뷰어 옆에 있던 익스포트가 자동으로 활성화가 돼요. 여기 보시면 내 목적에 맞게 만약에 페이스북에 올릴 거다, 인스타그램에 올릴 거다, 유튜브에 고화질로 올릴 거다, 유튜브에 그냥 올릴 거다 이런 메뉴들이 있습니다. 보통 유튜브 1080p가 가장 무난한 세팅이고요. 자, 여기서 이미 가고 있네, 진행되고 있었네요. 보시면 이 프로그레스가 출력되고 있는 시간이 진행 정도고요. 이게 100%가 되면 다 영상으로 완성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히트 필름 기본 과정이 다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시죠? 자, 다음 시간에는요. 좀 더 고급편으로 가서요. 오늘 불러왔던 사진들의 일부를 안 보이게도 할 거고요. 또 템플릿이라고 해서 인터넷에 있는 남이 만들어 온 툴을 가져다가 좀 더 쉽고 재미있는 효과를 내보는 것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도 많은 시간,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변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